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3-1. 자, 6번째 대단원 문법 배우고 있는 중이죠. 2번째 소단원인 의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문법에서 우리 3학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문이라는 게 뭐냐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이것을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자음과 모음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원래는 이 의문이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소와 운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의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소에 해당하는 게 사실 자음과 모음입니다. 운소는요, 억양이라든가 강약이라든가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별해 주는 게 운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그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의문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 물과 불과 풀을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의 뜻이 구별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음과 비읍과 피읍 의문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의문의 체계 자음 19개가 있고요. 모음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음 분류표를 보시죠. 자음 분류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배우시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바다사자 알죠? 바다사자가 이제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바다사자의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리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이렇게 바다 사자 가 흥. 바다사자가 삐진 거예요. 흥, 삐졌어. 왜 삐졌냐? 물개가 있습니다. 물개가 있는데, 친구 물개가 있는데, 이 친구 물개가 바다사자의 여자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다사자가 좋을 리가 없죠. 왜? 특히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물개가 바다사자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누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다사자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 내겠죠. 그래서 바다사자가 생일을 맞아서 물개가 축하해주러 파티에 왔습니다. 파티 축하를 해주러 왔는데 이제 바다사자가 흥 삐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누라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고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지금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런 것들 세 가지 나눠지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입술 소리라는 것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 두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두 입술 소리.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양순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순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잇몸 소리는 혀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혀끝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생입천장 소리는 이제 경국의 입천장. 혀로 입천장을 만져보세요.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 만져보면 좀 말랑말랑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히읗 하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자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죠. 입술 소리는 어디서 나냐? 입술에 소리 난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 잇몸 소리는 혀 끝과 요 잇몸 요 부분에서 나는 소리다. 그 생입천장 소리, 여기가 혀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하죠, 요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좀 연하죠. 말랑말랑한 부분이 여린 입천장 소리다. 그리고 목청 소리는 바로 여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고요. 225쪽 가보실까요? 225쪽.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성대를 진동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가 안울림 소리. 지금 요거 뭐죠? 자음 중에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아까 마누라야라고 했던 거죠. 마누라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총 19개인데 4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울림 소리입니다. 울림 소리, 성대를 진동시켜 울리며 내는 소리. 그래서요,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음호음을 넣어줘서 니은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느, 르, 무, 으 하면 여기가 울립니다. 느 하면 울리죠? 그죠? 하지만 드 하면 그렇게 울리지 않아요. 자,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찰음. 파열음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진다 이 소리예요. 깨지면서 갈라지며 터진다라는 소리입니다. 파열음.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 압축했다가 어떤 소리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파열하는 소리. 마찰음. 마찰이란 말이 뭡니까? 만나서 비빈다라는 뜻이죠. 두 물체가 만나서 비빈다라는 뜻이죠. 발음 기관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가게 해 마찰하여 내는 소리. 파찰음은요, 파열음의 성격과 마찰음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파찰음입니다. 압축된 공기를 터뜨리고 공기가 비집고 나가게 하여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두 가지 성질,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파열음이 뭡니까? 마찰음이 뭡니까? 이런 문제 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 어떤 음이 소리가 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사소리, 기본이 되는 소리, 쉽게 나오는 소리죠. 된 소리는 예사소리보다 좀 더 목의 근육을 긴장시켜 나는 소리.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예사소리고요. 요게 된 소리고요. 요게 고센소리입니다. 드 발음할 때는 기본이죠. 뜨 하면 드보다 뜨, 목이 더 긴장되죠. 트 하면 더 예사소리보다 거세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콧소리, 비음, 코로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 요게 콧소리죠. 느, 무, 으 하면 코가 울립니다. 코의 공기를 통해 느, 무, 으 하면서 나오는 거죠. 흐름소리, 유음은 리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음 분류표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다, 사자가, 흥, 파티, 축하, 마누라 이렇게 외워서 딱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외울 때 자, 바다, 사자, 가, 흥, 그 다음에 파, 티, 축하, 한 다음에 마누라야 이렇게 하시고요. 요 부분은 요 비읍의 쌍비읍, 디귿의 쌍디귿, 시옷의 쌍시옷, 지읒의 쌍지읒, 그 다음에 기역의 쌍기역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꼭 표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생활고 문제 풀려면. 자, 이제 모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인데요. 단모음만 외우면 됩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는 뭐냐? 단모음은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지만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움직인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야를 길게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야 하면 뭐로 바뀌죠? 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되면 아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움직인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는 끝까지 아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단모음 체계. 자, 이것도 쉽게 외우게 합니다. 이것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실히 한번 외워보시죠. 요즘에 하도 안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요. 기형아가 출생률이 높아졌어요. 그 기형아와 관련된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엄마의 엄마가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엄마한테. 니, 네, 애. 귀, 왜 없니? 귀가 없나 봐요. 아기를 낳는데. 니네 귀 왜 없니?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그 엄마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맞아 엄마. 엄마. 응, 엄마. 눈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한 기형을 나눠도 귀도 없고 눈도 없는 기형을 나눠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네의 귀 왜 없니? 응 엄마 눈도 없어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빠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모음 사각도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자 혀의 전설 모음은 뭐예요? 혀의 앞쪽에서 발음하는 모음이고 후설 모음은 혀의 뒤쪽에서 발음한다. 평순 모음은 입술을 평평하게,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고모음은 혀의 위치를 높여서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중모음은 혀의 높이가 중간,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려 혀의 위치를 낮춰서 발음하는 모양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이제 자음 분류표, 모음 분류표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상식이고요. 요걸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뭡니까? 의문의 변동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226쪽으로 넘어가시죠. 의문의 변동 들어갑니다. 의문의 변동, 의문이 변하는 현상, 발음할 때 뭐합니까? 의문이 쓴 거랑 다르게 발음을 하는 거죠. 우리가 표기하는 것과 다르게 발음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발음을 더 편리하기 위해 이러는데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발음의 경제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발음의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말에서는 이 끝소리로 발음이 난다라는 거죠. 7가지. 요거 7가지. 이거 쉽게 외울 수 있죠? 어떻게 외웁니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녀 다리만 보여. 좋죠? 그녀 다리만 보여. 깔끔하게 7개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요 7가지 끝소리로만 발음이 되고 이외의 받침은 7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한다라는 것. 자, 보십시오. 바뀌라고 되어 있지만 기역으로 발음이 나죠?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거는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요런 경우 지금 살펴보시면 이렇게 쓰는 걸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딱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요것만 이렇게 발음하고요. 요것만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언의 어감 끝소리 리을 기역, 요 리을 기역은요. 기역 앞에서만 모루, 요 끝에가 요게 기역일 경우만 리을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다 기역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뒷소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리을일 때, 굵고 할 때, 이게 굴은 뭡니까? 기역일 때, 여기 기역이죠? 기역일 때만 요 리을입니다. 알겠죠? 리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역으로 발음하는 거죠. 굵다 이런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건이 동화된다라는 거죠. 동화라는 말이 뭡니까? 동화라는 말은요, 원래는 다른 성질인데 같아지는 게 동화예요. 알았죠? 나쁜 친구하고 같이 지내면 뭐야? 나쁜 친구하고 동화된다 이러죠. 그게 뭐냐면 원래는 성질이 다른데 같아지는 거예요. 자음 동화, 자음끼리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요거죠. 요거 종로의 예를 봅시다. 요것과 요것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음절의 끝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발음하기 편하도록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서 순행동화는 뒤에 음이 변하는 겁니다. 뒤에 게 변하는 거고요. 역행동화는 앞에 게 변하는 거고요. 상호동화는 앞뒤가 둘 다 바뀌어요. 그런 걸 상호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순행동화에 대한 예가 종로, 담력, 칼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역행동화는 신라, 닫는, 먹는, 상호동화는 국립,
심리, 속리산 이런 것들 예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구개음화 살펴볼까요?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을 만나면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맞이. 그럼 디귿과 이가 만났죠? 이모음이 만나면 지읒으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맞이. 티읕과 이모음 같이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27페이지부터. 된소리 대기가 나오네요.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아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기억나죠? 그 된소리가 되는 겁니다. 쌍자음을 생각하면 되겠죠.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어나는 것. 등불 같은 경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비읍이 쌍비읍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밥도 쌍디귿, 봄바람 쌍비읍, 닫고 쌍기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된소리 대기. 이런 걸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 합니다. 경음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음운의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서 발음되는 현상이다. 원래 두 개인데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자음 축약. 군대바지 기억해 주세요. 군대바지가 히읗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군대바지가 히읗을 만나면 코털 포차로 바뀐다. 코털 포차라고 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코털 포차. 포장마차의 줄임말이죠. 코털 포차.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갈 나이는 아니지만요. 국수가 맛있어요. 포장마차에서는 코털 포차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축하 보세요. 분석해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과 히읗이 만났죠? 군대바지 중에 기억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로 바뀐다. 코털 포차니까 키읔으로 바뀌는 것이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많이 나온 얘가 축하, 좋다, 뭐 좁히다, 좋지,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음 축약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모음 축약은 두 모음이 하나로 주는 것인데요. 의하고 이가 만나면 의로 가는 겁니다. 뜨이다 이러면 띠이다. 이게 의로 바뀌었죠. 오하고 이나 아가 만나면 왜나 아가 된다. 보이다가 되다, 오다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와서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가 이하고 어를 만나면 위나 워가 된다. 누이다가 뉘다, 미루다가 미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월드컵 때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어떻게 바뀌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되어서가 돼서 요게 없어지고요. 요게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가 일로 붙는 거예요. 자, 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나 맞히십시오. 몇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나 맞히십시오. 자, 몇 개의 음운입니까? 3개. 그렇죠. 왜 그렇죠? 요거 이음은 칩니까 안 칩니까? 요거는 음가 안 쳐요. 그러니까 의하고 지금 뭐가 있어요? 이음 그리고 요것도 안 치죠? 이렇게. 그래서 음운은 몇 개? 3개. 요거 음가가 없는 것들을 혼동해서 음운의 개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음운의 탈락.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탈락된다는 건 사라지는 겁니다. 음운수를 줄이는 것이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두 개의 음운이 만날 때 한 음운이 아예 사라져
발음되지 않는 현상. 리을 탈락, 솔나무, 솔나무라고 발음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리을 탈락해 소나무, 아들님, 리을 탈락, 딸님 안 되죠? 따님 이렇게 되는 거죠. 말과소, 마소, 어질다, 어진이.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불삽이 있습니다. 이게 부삽으로 바뀌는 거죠. 시옷 탈락이 있죠. 짓다가 지어, 긋다 해서 그어, 낮다 해서 나아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발음 지금 의문의 변동에 발음할 때입니다. 쓸 때는 히읗을 넣지만 발음할 때는 좋다 할 때 좋은, 좋아서 이렇게 되죠. 히읗 탈락, 비읍 탈락은 10월 이렇게 안 되죠. 10월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음 탈락, 목과 이게 왜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까? 요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발음하기 힘드니까 모과로 가는 겁니다. 자, 모음 탈락도 있어요. 모음 탈락, 음운 탈락 중에 모음 탈락. 가서가 무슨 탈락? 아 탈락, 가서. 요게 없어지는 거죠, 요게. 그리고 서서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의탈락, 뜨다, 떠서 의탈락, 잠그다, 잠가, 의탈락.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되고요. 또 우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우탈락. 이런 거 퍼서 우가 탈락했죠?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거 탈락도 있으니까요.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23쪽, 228쪽 한번 볼까요? 괜찮은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어려운 게 여러분들 탈락 이런 겁니다. 그죠? 탈락, 축약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요. 지금 보시면 231쪽 31번 문제 한 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31번 문제부터 3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31번부터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 나머지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번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이리 와서. 자, 지금 오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그럼 1번은 뭡니까? 음은 축약 중에서 모음 축약. 그죠? 모음 축약이죠. 자, 젖은 옷은 잘 말려서 말리어죠? 그죠? 말리어. 그런데 이것이 말려. 이거는 말리어. 이것도 모음 축약. 3번 거기는 두꺼운 책을 나에게 건네줘. 주어죠. 이건 주어. 이것도 모음 축약. 4번 문을 잘 잠그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잠그 플러스 탈락.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되는 되어서. 자, 되어. 그래서 모음 축약이고요. 이런 거 문제가 잘 나오죠. 32번 음운 변동 현상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따님 백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탈락? 이거는 리을 탈락. 백로는요 자음 동화. 그죠? 자음 동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거치. 자음 동화. 거치는 두개 음악. 바느질 리을 탈락. 넣다. 군대 바지 기억나죠? 자음 축약. 군대 바지. 자음 축약. 그리고 미다지 국의 음악. 자, 4번 조치. 자음 축약.
먹히다. 자음 축약. 그러니까 의문의 축약이니까 정답 4번이고요. 지어. 시옷탈락. 그리어. 이것은요, 모음 축약.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33번 문제 보실까요? 탈락된 자음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 1번. 아는 리을 탈락이죠? 그죠? 알다. 그거는 그따 시옷 탈락. 그럼 3번이 뭐죠? 둥근이 둥글다 리을 탈락. 정답 몇 번? 2번. 나머지는 리을 탈락인데 2번만 시옷 탈락이라는 거죠. 그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아예 암기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자음 분리표, 모음 분리표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음운의 변동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음운의 변동에 있어서 음절의 끝소리 법칙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법칙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음동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음운의 축약 중에 자음 축약, 모음 축약, 그 다음에 탈락에서 자음 탈락, 모음 탈락까지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직접 찾아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선생님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